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이 기상과 그리고 고추 농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목표가 기후 관련한 용어도 좀 생소하시겠지만 좀 익히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상과 고추 농사의 연관성하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두 가지 정도는 꼭 이해하시고 실천할 방법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날씨인데요. 3월달에는 다른 해하고 비교해서 날이 좀 빨리 따뜻해졌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꽃도 좀 빨리 피고, 그래서 다른 해보다 이상 고온이 약 9.8일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북극에 있는, 근데 이 찬 공기를 가둬두고 있는 게 이제 제트 기류라고 해가지고, 이 기류가 이 찬 공기를 꽉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3월달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가분들이 고추 모종을 한참 3월이면 고추 모종을 하우스에서 키우고 계시잖아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주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와, 이제 날씨가 풀렸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추 밭에 가셔서 로타를 치고 두둑 잡아서 비닐을 씌워 놓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4월 혹시나 해서 이제 4월 9일이면 저희가 권장하는 고추 정식기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출장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고추 심은 밭을 발견을 못했는데, 상하면에서는 아주 드문드문하게 고추 심은 밭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고추를 보시면은 이미 활착을 해가지고 고추가 신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심은 지 일주일 이상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4월 9일날 확인했으니까 못해도 4월 1, 2일 날 아니면 3월 말에 고추를 심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날씨가 이렇게 계속 좋아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아마 14, 15일 날은 아마 큰일이 날 것 같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 상담사님들도 홍보 활동도 하시고 고추 심지 마시라고, 그리고 혹시나 심은 농가가 있으면 뭔가 좀 보온을 해야 되는 이런 거를 홍보하시기 위해서 출장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4월 14일 날 최저 기온이 2.4도씨, 4월 15일 날 0도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심은 농가는 심은 지 열흘이 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고추를 뽑아서 보니까 이미 새뿌리가 발생을 해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큰 고추가 이제 추우니까 그날 새벽 일찍부터이거든요. 14일 날. 막 오글오글하니 이제 추우면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오그라듭니다. 근데 오그라드는 증상이 한 이틀 동안 딱 버티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이 좋아지니까 다시 쫙 풀렸거든요.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문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봐보십시오. 심은 지 2, 3일도 안 된 고추입니다. 이런 고추는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4월달 날씨인데요. 4월 1일하고 2일 날은 최고 기온이 22.4도씨, 23.3도씨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한 봄이 돼버린 거죠. 여름 초입에. 그래서 고추를 심으셨는데 일주일 있다가 14일 정도 있다가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일부터 날씨가 또 쫙 풀렸거든요. 그리고 4월달 날씨를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고 있는 에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기류가, 제트 기류가 늘어진 겁니다. 늘어지는 원인은 북극의 온도가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 기류가 늘어지면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우리 한반도까지 내려와 버린 겁니다. 이래서 발생한 거거든요, 한파가. 근데 결론은 3월 말부터 4월달은 절대적으로 주요 농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기상 예보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고추 정식은
최저 온도가 5도씨 이상 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이 될 때 고추를 심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추를 심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은 고추가 활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추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상태에서 갑자기 뭐 한파가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세게 불어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월 23일이 되니까 벌써 노지고추 정식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터널을 씌우지 않고. 5월달은 기복이 심합니다. 5월 상순에는 갑자기 온도가 너무 추웠다가 또 중순이 되면은 온도가 팍 올라갔다가 또 하순이 되면은 또 온도가 푹 떨어졌다가 이런 막 기복이 심한 날들이 좀 반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6월달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상황은 뭐냐면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추밭에서 발견한 문제는 딱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아시죠? TSWV. 총체벌레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인데요. 6월 29일 날 저희가 이 키트를 가지고 가서 처음으로 진단한 날입니다. 이게 신림면이고요. 고추가 굉장히 노지로 심으셨는데 굉장히 생육 상태가 좋았습니다. 근데 좋으면 뭐합니까? 바이러스로 한 번에 쓸어버려가지고 농사를 포기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사 지으시는 데 있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TSWV 같은 경우는 꽃 속이나 아니면 아주 조직이 부드러운 데가 생장점이지 않습니까? 이 생장점 부근에서 기어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총체벌레가 감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약제 방제하시는 것부터 또 정확하게 총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총체벌레 예찰하시는 방법 아시죠? 하얀 종이를 가지고 꽃을 털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뚝뚝뚝 떨어지는 벌레들이 있거든요. 먼지처럼. 이게 총체벌레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다 보니까 약제 방제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바이러스는 한번 발생하면 답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날씨를 보면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 7월에 엄청 뜨거웠습니다. 에어컨을 달고 살았어요. 에어컨 없이는 정말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열대야까지. 그래서 저도 에어컨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웬만하면 잘 때는 에어컨을 끄고 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잔 날이 며칠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밑으로 절대 내려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따뜻한 여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우리가 북태평양 기단이잖아요. 이 북태평양 기단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좀 따뜻한 공기가 빨리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은 많았는데 비가 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폭염과 열대야, 여기에서 이제 고추 농사를 대입을 해보면 어땠어요? 네, 저희들이 20년에는 7월 29일 날 최초로 고추 탄저병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15일 빠른 7월 14일 날 발견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늦게 탄저병이 왔는데 올해 탄저병이 빨리 온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기상 탓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을 생각하고 올해 농사를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 7월달 날씨를 상기하면서 기상청 예보를 열심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뜨겁다 보니까 비 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7월에는. 고추가 병은 안 왔는데 시들시들하게 처지는 밭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고추가 같은 날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밭 한번 봐보십시오. 아주 쌩쌩합니다. 이 뜨거운데 이 폭염에 또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네, 옆에 밭 같은 경우는 두 줄로 했고요. 여기는 외줄이면서 두둑도 좀 높습니다. 여기가 고랑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둑인데 또 비닐뿐만 아니라 까맣게 90%까지 심어놨어요. 네, 그만큼 공을 들인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요. 이분은 정말 토양 관리도 잘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뜨거워도 점점 관수가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고랑에다가 90%가 아닌 저는 볏짚을 더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좀 노력을 하면 분명히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올해 이런 농사 지으셨는지 이런 농사 지으셨는지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관찰포가 있어요.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을 하는데 작목별로 5개 포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가서 정해진 날에 가서 생육 조사를 합니다. 병해충 발생 차원도 확인을 하고요. 이제 7월 29일 날 이 포장이 아산면에 있는 포장입니다. 아산이 아닌가요? 아산하고 무장하고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탄저병이라고 하기에는 병증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탄저병 걸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아마 열에 타버리지 않았을까.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담배 나방 피해를 입은 밭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CMV입니다. 이 CMV가 걸린 밭에서는 고추를 거의 수확을 못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똑같이 두둑을 잡아서 심었는데 이쪽은 CMV가 명확하게 병증이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고추를 보면 없어요. 병증이 안 보입니다. CMV 병증이.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은 품종이면 품종이 같다 그러면은 같이 CMV가 와야 되거든요. 와야 되는데 여기는 CMV에 여기는 강한 품종을 심고 여기는 약한 품종을 심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다 걸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CMV 같은 경우는 너무 탄저병에 강한 품종만 심다 보면 한쪽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TSWV 칼라병이라고 하죠. 여기에 강한 품종을 심게 되면 또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품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저희 고창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고추 종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칼라병과 탄저병의 강한 품종을 구매를 해야 그 보조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고추연합회 회의를 하면서 이모님들이 가장 고민을 하셨던 게 그 부분입니다. 너무 탄저병과 칼라병의 강한 품종을 심다 보니까 고추의 품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말려놓으면 쭈글쭈글한다거나 아니면 고춧가루가 좀 맛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포장에 가서 제가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응애하고 흰 비단병입니다. 이게 흰 비단병인데요. 말 그대로 비단병입니다. 흰 비단병. 뭐냐면 그 고추를 심으면 흙하고 이제 공기 중하고 그 노출된 부분 이게 지재부라고 하잖아요. 이 지재 부위에 하얀 곰팡이가 쫙 피는 겁니다. 비단처럼. 그래서 흰 비단병이거든요. 근데 이 흰 비단병이 예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되질 않았는데 갈수록 발생하는 포장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병 같은 경우는
온도가 25도씨 전후에서 많이 활성화가 돼서 피해를 주는데 흰 비단병 같은 경우는 30에서 34도씨가 돼야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흰 비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 현장에 나가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외줄이고요. 두 줄입니다. 두 줄 터널 재배하셨을 때 고추를 확실히 더 많이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병도 없고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제끼고 보면 탄저병에 쩔어 있습니다. 거의 정상적인 고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줄 재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둑 잡아서. 제가 7월 29일 날 이제 그 해리면에 있는 관찰포에서 고추를 하나 뽑아서 고추를 진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98개가 착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98개 중에 구부러진 고추, 이런 고과가 이 정도로 구부러져 버리면은 고추를 빨갛게 익더라도 이제 정상적인 고추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고추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고요. 수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굽어지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온도가 뭐 30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착과가 되지 않아서 굽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잘라보면 이 굽어진 과일을 딱 한번 잘라보십시오. 단면을 긴 단면으로 딱 잘라보면 이 굽어진 쪽에 씨가 있긴 해도 까맣게 뭐 타버렸거나 아니면 씨가 좀 적어요. 그래서 굽어지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아까는 해리였고 여기 상하면인데요. 거의 절반밖에 착과가 안 됐는데 51개 중에 29개가 완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품종을 보면 아주 특이한 품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문제는 토양입니다. 이 토양은 아까 해리면 같은 경우는 좀 점토가 많은 흙이면서 거름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고추가 많이 열리고 더디게 익어가는 거고, 여기는 사질답이다 보니까 51개밖에 착과가 안 된 거고, 아시죠? 모래가 많은 토양과 점토가 많은 토양의 차이가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질이 많은 점질 토양에서 더 많은 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질 토양에서는 수량이 좀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가 빨리 익어요. 모래 땅이니까. 그리고 비료기가 빨리 떨어지면 또 식물체가 빨리 익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많이 달리게 하고 또 빨리 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점질 토양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재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기물. 토양에다가 유기물 넣어주는 거. 그리고 거름도 요즘에 액비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가 입상 비료만 가지고 농사 지을 때보다 그 거름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년 농사를 어떻게 지으실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날씨입니다. 이때는 8월달에는요, 이제 북극 진동이 약화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월달에는 8월 상순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중순 이후가 되면서부터 좀 온도가 확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에어컨을 끄고 자도 될 정도로. 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이 대신에 좀 많았죠. 그러니까 비가 홍수처럼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비가 한 2, 3mm 오고 그 다음날 또 흐리고 2, 3mm 오고 흐리고 이런 날이 많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추밭 같은 경우는 고추 농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버릴 정도로 그렇게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8월 13일 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고추밭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 손입니다. 별로 이쁘진 않은데요. 네. 고추가 탄저병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고추가. 8월 13일 날. 온도가 약 23도씨 이상이 되면은 고추 꽃이 펴도 착화가 안 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8월 13일이면은 온도가 그 앞에 7월달과 8월 상순까지 온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착화가 될 수가 없고 꽃이 많이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 같은 경우는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무장입니다. 무장이고 제가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마을이 아래에 있고 밭이 마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대가 높은데 바람이 잘 통해요. 잘 통하면서 밭의 방향 자체가 서쪽을 보고 있어요. 무장 소재 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잘 통하면서 또 이제 7월 말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뭄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밭 같은 경우는 방향 자체가 남향이나 뭐 동쪽을 보고 있지 않고 서쪽이나 약간 북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햇빛 양을 좀 적게 받아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늦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될지 밭을 선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된 올 한 해였습니다. 8월 13일하고 제가 9월 16일에 일부러 이 포장에 가서 확인한 밭입니다. 응애입니다. 증상을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응애가 이 잎 뒷면에 달라붙어가지고 연맥 사이에서 약간 좀 움푹하거든요. 그 움푹한 부분에서 새끼 까고 살면서 흡집을 합니다. 지백을 빨아먹어요. 그러면은 이 반대쪽에서 보면은 앞면이죠, 여기가.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조직이 파괴가 돼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간 오글오글하기도 하고요. 이거 바이러스하고는 명확하게 증상이 다릅니다. 거의 밭 전체가 이렇게 응애 피해를 발생한 밭도 있었습니다. 9월 달입니다. 8월 20일 정도가 되면은 벼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출수기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출수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수가 이삭이 나오기 직전에 내 논에 있는 도열병이나 세균성 벼알마름병 균이나 이상마름병 균이나 모두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삭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벼농사 지으실 때 한 번도 농약을 안 하신 분도 출수 직전에는 꼭 약제 방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해에는 농약을 한 번만 해서도 안 되고 정말 2번 내지 3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날씨가 유지가 됐습니다. 어떤 날씨인지 아시겠죠? 거의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 동안 비가 14일간 내렸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비가 많이 온 게 아니라 계속 흐리고 비오고 흐리고 비오고 이런 날이 유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고추밭 정비하고 나면 거기다 심어야죠. 뭐 심으셔야 되죠? 김장채소 심으셔야 되잖아요. 무배추. 비가 계속 오니까 밭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그 잔재물 제거하고 로타리 쳐가지고 두둑 잡아서 무나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그 무배추를 심을 수 없는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추 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농사가 끝났습니다. 네, 결정적인 사진, 이제 증거 사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끝까지 고추가 이게 끝입니다. 가장 상당 부인데요. 이 작은 고추, 뒤에 있는 작은 고추까지도 다 탄저병 반점이 찍혀가지고 미라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 정도면은 빨리 정리하는 게 상책이죠. 그리고 그 비가 한 번씩 좀 많이 온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 날 논에다가 고추 심으신 분들 한두 번이라도 침수가 된 밭 같은 경우는
9월 9일 날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고추가 이제는 다 말라 삐뚤어져 있어요. 양쪽 끝에 약간 두둑이 높죠? 양쪽 끝이. 여기만 고추가 좀 멀쩡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고추 농사가 끝나버렸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탄저박사고요. 이게 일반 품종입니다. 저희 고추연구회 회원님들한테 올해 5가지 품종인가요? 또 매병성 품종을 드렸었는데 그 품종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TSWV 저항성은 있는데 탄저병 내병은 없어요. 그러니까 탄저병의 약한 품종입니다. 이 고추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탄저병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탄저박사 같은 경우는 늦게 발생을 했어요. 탄저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고추대를 뽑아다가 병의 탄저병 반점 찍힌 거 안 찍힌 거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약 40%가 조금 넘게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결론 내리고 싶은 부분은 탄저병에 강하다고 해서 약제 방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품종이라 생각하고 거의 똑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9월 16일 날 이제 아산면 병해충 관찰인데요. 이 한 포기를 뽑아다가 딱 놓고 보니까 고추는 개수는 많은데 작은 고추가 많이 있으니까요. 정상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고추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9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해리면에 있는 포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줄을 뽑아다가 탄저병 안 걸린 거를 놓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40.3%고 빨갛게 익은 고추가 몇 개나 되는지 봐보십시오. 아마 10월 말 11월 초까지 가면 여기에 있는 고추까지 다 빨갛게 물들 수도 있지만 거름기가 이렇게 많으면 많은 밭에서는 고추가 좀 늦게 익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